지금 날짜 잡혔죠? 등판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오는 날짜. 오는 26일. 그런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잖아요. 그런데요, 이 책이요. 책 얘기로 참 많이 나오는데 책을 보시면은 그 날개 쪽, 표지 쪽 날개에 보면은 이렇게 저자 이력 같은 게 싹 써 있잖아요. 그리고 출판사에도 그 저자 이력 소개하고 그러는데 저자 이력이 좀 눈길을 잡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출판사 저자 소개글에 이렇게 보여요. 잘 보세요. 뭔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뭐 졸업했고 그다음에 사법시험 붙었고요. 그리고 뭐 공군 법무관으로 군대 마쳤고요. 그다음에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고 넘어가요. 그리고 법무장관도 했고요. 뭔가 빠졌죠. 검사 이력입니다. 무려 21년 재직을 했는데 검사 이력에 저자 소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본인의 이력의 거의 대부분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걸 뺍니다.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강성필 부대변인. 굳이 21년의 검사 이력을 저자 소개 부분에 빠진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노이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다시 등장을 할 때 예. 지금 국민이 당원이 한동훈을 원해요 해서 지금 한동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올 때 일종의 이슈 그리고 노이즈 어떤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어떤 아이템이 필요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저는 21년 검사 재직을 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뺀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뺐다는 것은 무엇을 의도할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저는 또 패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 지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검사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러면 검사를 왜 빼려고 했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초보 정치인, 검찰 출신. 평생에 검사 말고는 뭐 약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셨지만 다른 사회생활 경험을 별로 안 해보신 분.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 위에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비상계엄으로 따른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초보 정치인 검찰 출신을 선택할까? 사실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포장을 하려는 듯한 그런 의도에서 이걸 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21년간의 검찰 생활의 어떤 검찰의 이력이 저는 더 빛나버린 것이 아닌가. 오히려 뺐는데 그걸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신데. 네, 그런 생각이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을 딱 짚은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의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들어보시죠. 계속 정치를 하실 생각이라면 예. 좀 더 긴 호흡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분을 연이어서 같이 선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연이어서 같은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우니까. 김철용 교수님은 안철수 의원의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름대로 조금 타당하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는 건 결국 윤석열 어떤 대통령의 실패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가장 큰 비호감으로 남게 되는 게 결국은 검사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검사 이미지라고 하는 게 예. 그런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상당 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이번에 출간하는 신간에 보면 본인이 어떤 검사로서의 경력은 뺐는데 그걸 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법대, 그다음에 사법시험, 법무관, 법무부 장관 어차피 검사 경력, 검사로서의 활동 경력은 빠지지만 여전히 그냥 계속적으로 법조인이라는 그 경력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검사 이미지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정부적 판단이라고 보는 게요. 예. 지난 총선 때 보면 한동훈 그때 위원장이 내세웠던 게 2조 심판이었습니다. 2조 심판. 이재명 조국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비호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 드려진 어떤 범죄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조기 대선에 나서게 된다면 예. 저는 두 번째 시즌 2 2조 그러니까 2조 심판이라는 그 시즌 2로 들고 나와야 예. 그나마 이재명
후보하고 맞서는 어떤 검투사 역할 또는 라이벌 역할로 가는 것이지 적용을 빼버린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안철수 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좀 긴 호흡으로 가든지 예. 아니면 이번에 조기 대선에 나서게 된다면 나름대로 2조 심판 시즌2로 검투사 검사로서의 어떤 이미지로 가야 그나마 나름대로 좀 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철웅 교수께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21년 검사 이력은 빠졌어요. 저자 소개에서. 그런데 눈길을 잡는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의 이제 출생, 뭐 몇 년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하고 충북 청주에서 자랐다고 강조를 합니다. 저자 소개. 본인이 어디서 자랐다라는 게 저자 소개에 자주 들어가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충북 청주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자랐습니다라고 써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본인의 군복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요. 뭐냐면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를 했고 36개월간 강릉의 전투비행단에서 복무를 하고 대위를 전역했다. 군복무를 상당히 자세하게 씁니다. 본인이 자란 충청도를 강조하고 군복무를 상세히 적은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아무래도 충청도 그러면 나름대로 좀 스윙 보터 지역이기 예.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본인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이 예. 아무래도 아마 본인이 조금 뭐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좀 유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군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미필자거든요. 아 그럼 거기다가 그런 걸 또 의식한 거 아니냐 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검사 이력은 빼고 군복무는 굉장히 상세히 적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하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필자거든요. 그건 역시 또 생각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아마 본선에 나서게 된다면 결국 민주당의 후보는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조차도 어쨌든 미필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가야 될 때 이거 좀 군대 잘 청년 다녀왔다. 세대를 살짝 또 의식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요새는 보니까 우리 MZ 세대들도 보면 본인 자원해서 예. 또 지원해서 아, 또 뭐 그 특수부대도 요새 가고 젊은 세대의 해병대도 가고 군복무 하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습니다. 반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조금 이 차별화를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 어떤 거는 뺐다. 그리고 어떤 거는 강조를 한다.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자 소개긴 하지만요. 책 내용의 목차 좀 간략히 볼까요? 내용, 그 책의 내용은 짐작할 수 있죠. 목차를 보면요. 요거는 강성필 부대변인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뭐 두 파트라 그래요. 한동훈의 선택, 한동훈의 생각인데 선택에는 비상계엄 반대, 윤 탄핵안 통과, 계엄 해제 의결, 뭐 그다음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도, 당대표 사퇴, 그리고 정치를 하는 이유, 공개서 사명 이런 건데 특히 선택 부분, 비상계엄 반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본인의 지금까지 행보 주장을 다 놓은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 제가 이 정치인 자서전을 한 2번 써봤거든요. 아, 그러면 보통의 첫 번째 자서전을 낼 때는 예. 본인의 일생에 대한 시간적인 로드맵을 먼저 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 예. 부각을 시키는 방식이고 예. 두 번째가 정치를 좀 하고 나름대로 좀 지도자급이 되면 예.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시의성을 가진 것을 아이템으로 잡아서 씁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후자에 택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아이템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는 두 가지로 나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더 이어지면은 그래서 탄핵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 구도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 예.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오. 이 두 가지 구도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구도에서 모두 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이러한 것들을 왜 자기가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를 반대했다. 탄핵에 반대는 계엄에 반대하고 네. 탄핵에는 반대. 탄핵에 찬성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신 거죠.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일종의 그 여당의 지지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빠질 수가 있지만 본인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결국의 마지막 답은 국민이 먼저다. 아. 네,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는 조금 잘 잡은 것 같은데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군경력을 검사. 검사 경력을 뺐다 오. 이런 것은 조금 핀트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구성은 저는 좀 잘 잡은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강수필 부대변이 그래서 목차만 보시고 일단
서평을 좀 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책이 나와야지 좀 보겠는데 뭐 벌써 예매가 되고 있다 그러죠. 다음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분들이 오늘 있습니다. 한 분은 그냥 뭐 약간 좀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덤덤한, 그리고 한 분은 약간 날이선 평가였거든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님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는 분이고 다른 어떤 후보든지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든지 뭐 다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되고 또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라도 출마를 선언하실 수 있고 출마하실 수 있고 그런 뜻을 밝히는 것,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진격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장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교수님, 김기현 의원님 물러날 때 제대로 모르면 남한테도 해악을 끼친다고 지금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해악을 끼치는 장수니까 나오지 말라는 얘기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여론도 처음에 우리 계엄 상황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예.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만약 2월 25일 날 이렇게 만약에 정치를 재개하게 되면 결국은 조기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인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아마 출판 기념회를 열게 되면 조기 대선에 나온다는 거고, 조기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 출판 기념회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예. 책을 출간하게 책은 이제 되면 출간 날짜가 그러면 잡혔죠. 이제 정치 예. 재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니냐는 굉장히 그런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두 번째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선택인데,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이거든요. 예. 근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날 비상기업 당일날 그것을 막고 탄핵에 찬성하는 게 맞았다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이후에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여론도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 민주당은 그럼 잘한 게 있느냐? 예. 그럼 비상계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도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은 결국 과거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던 유승민의 선택과 저는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치 재개를 해봤자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동의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선택이 옳았느냐? 예. 그러면 그때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 찬성할 때의 선택은 맞지만 지금 정치를 재개하고 조기 대선에 나가는 선택은 한 번쯤은 더 재고해 보라는 그런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의 저는 약간의 고언이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이 탄핵 찬성해서 예.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그 피 묻은 손으로 예.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의에 맞느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번 정도는 더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26일 사실 이 복귀 재개 날짜가 잡혔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이후로 등판이 되고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당 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쫙 갈린다고 그 약간 내용처럼 비춰진다고 근데 보십니까? 지금은 보면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때 탈당하면서 보수가 분열이 됐고요. 지금은 그때의 어떤 사례를 기감 삼아가지고 지금은 뭉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이번에 예. 계엄이 뭐 이제 탄핵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물러날 때 본인 전국을 한번 유행 다니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아마 책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할 때 맨 먼저 영남부터 가봐라. 영남. 지난번에 62.8%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로 당선시켜줬던 그 TK 지역부터 한번 가봐라. 저는 묻고 싶은 게요. 그 TK 지역이 가장 지금 탄핵 반대율이 높거든요. 예. 거기 갔을 때 아마 저는 어떤 형태로 탄핵 찬성 얘기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계란 세례를 맞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곳을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어서 탄핵 찬성했다는 그 선택을 얘기를 하게 되면 하는 순간에 굉장히 거센 반발. 그렇죠. 저는 뭐 계란 세례 같은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보면 동대구역
광장에서 10만 인파가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예. 그 지역에 가서 과연 본인이 정치 재개하겠다, 탄핵 찬성했던 내 선택이 옳았다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정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TK가 아니고 충청도라든가 다른 수도권이나 맹맹 돌 것 같으면 저는 정치를 재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TK 지역을 가봐라. 1순으로 대구 지역을 방문해서 과연 본인이 당대표 전당대회 때 나왔을 때처럼 지지가 있느냐. 예. 그 민심을 한번 확인하면 저는 본인이 조기 대선에 나설지 말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본인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26일 책 출간, 28일 책 출간과 함께 뭔가 정치활동 재개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을 또 방문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얘기할 것인가, 특히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이거 역시 관심사가 되겠네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복귀는 날짜가 잡혀서 가고 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모습을 바라보는, 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좀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예. 상당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예.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예. 어쨌든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동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발탁해가지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시켰고 예. 국민의힘의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본인이 봤을 때는 은혜를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갚았다라고 약간 생각합니다. 배신, 약간 이런 걸 그렇죠. 생각하고 있을 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문자 어떤 트러블 같은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 증거가 12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가 항의하잖아요. 저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포고령을 어겼나 보지 뭐. 사실 감정이 좋았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정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과 당원이 안 불렀는데 스스로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요즘 들어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본인이 지금 본인의 지지자를 결집시키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로서 앞으로 정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가지고 이 배신자 프레임을 돌파해 나가고, 또 대선 경선에서 후보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예. 어쨌든 국민의힘도 비상계엄에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도 인용돼야 된다, 이런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흔적을 본인이 남겨놓는다면 지금 당장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가 패배일지 몰라도 예. 또 시간이 또 흘렀을 때는 이게 승리로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구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도 있지 않겠나라는 또 평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이제 대선 주자급 정치인으로 꼽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한 명씩 아주 깊게 좀 다뤄봤고요.